저희는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왜 계속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고 정부는 방관하기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간 총 25번의 환경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되는 거거든요. 성취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질문이 됩니다. 믿어지시나요? 이렇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뀌었나? 바뀐 거가 바뀌었네. 바뀌었나 봐요. 저희가 좀 그간 다뤘던 것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좀 꼽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홈런볼 트레이 낙하 실험 때 있었던 롯데제과의 카스타드인데요. 트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제품을 떨어뜨리고 그 트레이를 뺀 상태에서 또 떨어뜨린 다음에 파손 정도를 봤었고 그때 엄청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한 200건인가? 다 합치면 그랬었죠. 아주 집요한 취재였네요. 이렇게 빵 터질 줄 몰랐네. 민망해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호응을 해서 기업 측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때 실험을 했던 4개 기업에서 모두 내년까지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 소재로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데가 이제 롯데제과여서 오늘 이미 제품이 지난달에 출시가 돼서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 트레이를 넣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체를 하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최선이라고들 하니까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종이 트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레이 실험한 이후로 과자 말고 건강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뭐 풀무원의 떡볶이라던가 뭐 CJ1제1제당의 뭐 냉면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진짜 트레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쪽에서도 거의 종이 소재를 대체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김현중 기자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해야 되는데. 노출하지 마. 알겠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롯데제과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 나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기업의 약속인 거잖아요. 지키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도 변화했지만 정부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종이팩입니다. 이렇게 우유팩과 멸균팩이 있죠. 저희가 4월에 코팅 종이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방수를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안과 겉이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거를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할 만한 충분한 양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번 달부터 정부에서 이런 우유팩과 멸균팩을 따로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도 일부 지역이랑 이제 세종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 60개 정도의 아파트에다가 이런 따로 버릴 수 있는 곳을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세종시나 경기도에 살지 않으셔도 이런 걸 먹고 잘 씻어가지고 서울유나 아니면 뭐 메일옆 이런 데다가 직접 보내시면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여러분이 더 보내주시기만 한다면은 종이팩은 충분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가 그때 취재를 할 때 여러 가지 코팅 종이를 가져가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코팅 종이에 대해서는 분리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보도하실 건가요? 네,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보도하시는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변화가 있었던 거는 화장품인데요. 여러분, 저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을 첫 편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화장품들을 한 6개 정도 골라가지고 다 가져가서 반으로 갈라봤었거든요. 좀 더 디자인이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거 무려 3겹이었는데 짜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리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으로 갈라봤을 때 3겹 정도의 두꺼운 화장품으로 과대 포장의 전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거 정말 너무하다, 과대 포장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이 해당 기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무슨 브랜드 이미지인가요, 이거는?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이미지? 그러면 화장품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한 뒤에
화장품이 원래 어려운 표시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자율협약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반발을 하시면서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3월부터 좀 규정을 바꿔서 내년 1월부터는 화장품에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좀 더 화장품을 고를 때 재활용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이 약간 발맞춰 가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사례인데요. 올해 정부에서 이제 마트에서 한 개로도 파는 제품을 묶어서 그거를 따로 비닐봉지로 전면을 막아서 파는 거를 금지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마트를 가보니까 풀무원 두부 중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낸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같은 제도 관련해서 이제 이건 라면인데요. 4개부터는 가능하고 3개 이하만 안 되는 걸로 금지를 했었는데 왜 4개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라면 업계 반발이 제일 커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보통 라면은 4개나 5개 이상으로 묶으니까요. 네네. 라면도 비닐을 전체로 두르지 않고 이렇게 띠지 같은 거를 써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기사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농심에서 이제 생생우동 제품에 한해서만 이렇게 띠지를 사용한 라면을 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트에 그냥 다른 라면들처럼 진열돼 있고 뭐 적재상의 문제 전혀 없어 보여서 포장재도 많이 아끼는 거잖아요. 사실 이만큼 아끼는 거고 농심 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더 많이 팔리는 판매 상품들로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뭐 더 듣고 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변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초반에 다뤘었던 배달 용기입니다. 저희가 그때 배달 음식을 2인분씩 10가지를 시켜가지고 배달을 받아봤는데 그때 당연히 다용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배달 음식당 평균 10개의 그 일회용품이 쓰였어요.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줄기는커녕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지난 3분기 때 배달이 작년 3분기보다 51%가 성장을 했다. 그래서 막 배달 쓰레기가 없어지진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배달을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다회용기에 넣어서 배달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은 일부 화성 동탄 신도시의 일부 업체들과 협업하에 이제 다회용기에 담아서 음식을 갖다 주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이제 다회용기 배달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기요라는 그 배달 앱 아시죠? 거기에서도 지금 10월부터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강남구 일대에 한 100개 정도의 그 음식점과 협업을 해서 다회용기로 배달을 하고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은 다시 반납 수거해서 이렇게 씻어서 다시 쓰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저희 동네는 없어요. 저희 동네도 없어요. 구청장님. 무슨 구죠? 개인정보.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구청장님들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해보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할 때 다용기로 받아서 음식을 먹는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걸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는 대형 배달 앱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기요도 계속 이 실험을 지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바꾸는 기업들을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숙취 해소제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중 뚜껑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이고 여기도 라벨이 있고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 이제 매립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별로 변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괘씸한 거 중에 하나가 이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2개 들었는데 포장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사례였어요.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완전 법 제도도 다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압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하는데 얘는 부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리스터 포장은 지금 이게 이렇게 압착돼 있는 부분이 이만해도 뭐 규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사실 환경 문제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세대들도 어린이 세대일 텐데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낭비하는 게
저는 진짜 의문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어린이 이런 장난감은 어린이들을 현혹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 자체가 상품이라서 포장을 줄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아, 진짜 괘씸하네요. 그럴 거면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말을 쓰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제품을 무려 25가지에 달하는 종류의 제품을 보고 직접 실험해보고 갈라보고 던져보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업과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 생각에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변화를 한 것도 손에 꼽고 변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변화를 실천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내후년에도 기업들이 이런 약속한 변화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 또는 실제 생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해양 쓰레기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알고 보니 어민들이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속돼 왔던 건데요. 그런 만큼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부에서 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정책에 빨리 반영을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개별 기업에서 그런 환경적인 이슈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기업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되게 규모가 큰 식품 회사거든요. 조금 더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신제품을 만들거나 뭐 새롭게 공정을 세우거나 하실 때 환경 측면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 살 때마다 보는 거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도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구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 저희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리즈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여러분이셨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기후위기 취재를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또 다른 환경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도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쓰레기 없는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